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프로그램 쪽은 75,000주 좀 미흡해요. 9,700만 주짜리 종목 기준에. 근데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매도 부분이 일단은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기관 쪽에서의 수급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7,800원에 일단 매수 사인을 내고 그리고 나서 전략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어제의 그 고점 대비 12% 밀린 것 때문에 굉장히 뭐 저도 많이 위축이 돼 있었는데 어제 문자 나간 거 따져 보니까 59,000원 위쪽에서 나간 문자는 뭐 3, 4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벌써 이미 다 편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 어제나 처음으로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어제 신규 편입자, 신규 가입자가 없었어요. 어제부터 새로 가입하셔서 새로 포트를 짜시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제 고점 놓친 거 아니 6% 오르고 밀리는 거를 그걸 고점이라고 차익 실현할 수도 없고 근데 짜증스럽게 마이너스 7%까지 밀고 내려가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버거운 상태의 흐름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뭐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없다. 기술적으로는 특히 이제 오늘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수급을 놓고 본다 그랬는데 아주 단순해요. 제가 주말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다 그랬잖아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신인 건 마냥 그냥 뭐 이러면 그냥 가요 망치형을 영망치형으로 설명하면서 이러면 가요라고 떠들어대고 앉아 있고 어제 또 충격적인 걸 좀 봤어요.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재영 대표님께서 제도권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대신자산운용사 또 대표이사 역임하시고 자문사도 아마 개인적으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 1인명 자문사도 내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케이블 경제 TV 많잖아요. 뭐 한경부터 해서 뭐 팍스부터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밑도 끝도 없는 분들 많다고 조심하라고. 특히 이제 뭐 너무 적을 만들 수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소형 잡주 언급하는 사람들 그 특히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언급들. 근데 우리도 지금 뭐 장중에는 교육을 진행할 수는 없으니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뿐이 못 드리잖아요. 그런 범위에서 수급 논리부터도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런데 매도와 매수 요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됩니다. 코스콤에서 계속 전산은 발송을 해주는데 6번 정도 발송을 해요. 그 코스콤에서 전산 발송하는 거 그 PPT 한 번씩 좀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그거 내용에 대해서 디자인팀에서 다시 이쁘게 한번 디자인 좀 해주시면 좋고 그렇게 해서 이 순매수만 또 매번 놓고 이야기를 해요. 외국인 한 명, 개인 한 명, 기관 한 명인 것처럼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 외국인이 팔기만 했냐 이거야.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프로그램 대부분이. 그러면 매도가 40만 주에 48만 주 매수거든요. 이게 한 명 이상 팔았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략을 짜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략 부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반도체 그냥 이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아주 너무 단순하니까 이게 뭐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고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매도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지금 10시 기준에 280만 주면 만약에 고점을 다시 한번 59,100원 이렇게 넘기고 가면은 그렇다면은 얘는 오늘 1,000만 주 이상 터져줘요. 1,000만 주면 거래대금이 얼마야? 6천억에 달해요. 1,000만 주면. 그러면 그 1,000만 주의 기준이면은 일단 어찌됐든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한미반도체의 거래대금이 나쁘지 않아요. 어제도 한미반도체 거래대금 이수페타시스 거래대금이 5위였나 그렇죠. 이수가 아마 어제 5위였던 것 같아요. 한미도 굉장히 높았어요. 10위 안에 뭐 들어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결론은 지금 한미반도체 거래 대금이 5위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조금 거래 대금이 아쉬워요. 이 안에 지금 없죠. 그러니까 다시 약법으로 밀려 있는데 한미반도체 거래 대금 5위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손이 놓여진 종목이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도 캔들 망치형 떴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망치형이 떴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망치형이 떴는데 거래가 수반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망치형 떴다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질문은 야 망치형이 떴는데 뭐? 응? 망치형 뜨면 무조건 가? 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나와서 망치형 뜨면 무조건 갑니다. 망치형에도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래가 수반되어 있어야 되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변동성이 확산되어 있어야 되고 그 거래가 수반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 터졌다고 2대1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고 앉아있고 1시간을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한미반도체 금요일 대비 20배 터지면은 20조 원이 거래가 터지란 얘기야. 또 한국경제TV 매출 1위라는 나와가지고 다 아주 윤종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해. 아주 차분차분 제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거래가 터진다는 건요. 보세요. 거래량 터진 애들 다 올랐죠. 이런 종목 사는 거예요. 그래 50분을 떠들어. 그러고 나서 결론은 자 거래가 터진 거는요. 전일 대비 300% 터지면 됩니다. 아니 전일 현대엘리베이터가 그러면은 이틀 전에 10만 주 터졌는데 그럼 30만 주 터지면 거래 터진 거야? 아, 난 이해가 안 돼. 그 정형화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결론은 한미반도체도 지금 어찌됐건 더 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눌림의 흐름에서 다시 돌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기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당장 뭐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장이 지금 시간에 선물만 거래되고 있는데 무슨 엔비디아 뭐 어쩌라고. 당장의 기준에서 그럼 뭘 봐야 돼요? 아시아 증시 얘기하면서 상해를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중국 증시 굉장히 많죠.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중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단 한 번도 없다니까. 하루에 5%, 7%, 8%가 빠져도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주요한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2015년도의 변동률이 그래요. 뭐 지금은 다르지 않겠느냐. 지금도 중국 상하이 지수 보시면 전혀 글로벌 시장하고의 흐름이 전혀 지금 우리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걸 차트까지 넣을 필요도 없겠다.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많이 보여드려요. 유럽하고 국내 증시하고. 그럼 2015년 12월부터를 우리는 잘라서 보여드려요. 왜? 2015년 12월이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니까.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으니까. 얘가 이 흐름이 잘 눈도장 찍어 놓으세요. 이 흐름이 다우지수의 얘하고 같아요? 계속 고점을 넘기는 흐름들 유럽 마찬가지, 일본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마찬가지 흐름이야. 얘가 어떻게 이게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국이 오늘 올랐고 중국이 빠져서 빠졌고 중국의 경제 동향만 놓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국의 경제 동향만 놓고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 훅 밀리다 보니까 지금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에서 한미반도체가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10시 수식에서 아직까지는 13시 수식에는 안 뜹니다. 13시 수식에는 안 뜨는데 뭐 어찌됐건 요 흐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그럼 어디를 봐야 되죠? 동시간대는 미국 선물을 봐야 되는데 미국 선물은 1% 등락 아니면 볼 필요가 없다는 거 전혀. 1% 이하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1% 움직여야 그나마 조금. 선물 하한가도 나왔다니까. 하한가가 5%인데 5% 딱 걸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4.87 뭐 4.94 하한가도 나왔어요. 선물. 리먼 때. 지금 뭐 0. 몇 프로 이걸 가지고 저거 지금 왜 올라요? 어제처럼 약법이면 왜 빠져요?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시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장이 어떻고 저쩌고 뭘 어쩌고 저쩌. 니케이 어제 1% 강세였다가 1% 강세였고 오늘도 0.08 강세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보합이야. 어제도 0.2%뿐이 못 오르고.
결론은 뭐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개장 초에 개파락 이후에 강보합까지 돌렸었잖아요. 그러다 다시 눌렸다가 지금 다시 돌리고 있어요. 요게 다시 플러스로 가면 돼. 어제 니케이만큼 못 오른 거. 니케이가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흐름들이 강세로 연동이 되면은 한미반도체의 흐름도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10시 수식에서 지금 13시 수식을 봐야 돼. 10시가 넘었으니까. 그러면 저 위치에서 편입의 설정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지금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첫 번째 기준은 그냥 막연히 잡는 게 아니라 거래가 터져서 5위까지 올라왔다. 거래대금 최상위 5위까지 한미반도체 올라왔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 나쁘든 어쩌든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인데 그게 시장에서 거래대금 5위다. 2,400개 종목에서 원래로 따지면은 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오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그거 그 숫자 좀 정확히 좀 파악해 주세요. 오래간만에 1조 이상짜리가 지금 한 240개 되나요? 그 중에 2종목 달랑 뜬 거예요. 사실은 그 2종목 떠 있는데 이거를 공략을 못하면 안 되지. 실패가 되더라도 어제 얘기했잖아요. 검색기 위주로만 그러면 공략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검색기 위주로만 공략을 하는데 잠시만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뚫렸어요. 52,000원이. 그럼 기계적으로 뚫렸으니까 매수 강도 들어오고 프로그램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니까 이슈는 하나 불거진 게 있으니까 그러면 5%까지 확대합니다 했는데 그거를 10%까지로 다시 조심스럽게 확대를 시키면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변동이 아직까지는 거래가 월등하지는 않아서 변동이 아래 위로 들쑥날쑥해요. 또 잡아가는 쪽도 무조건 무조건 위로 살 이유가 뭐 있어. 그들이 천천히 사면 되는데 급할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잡아가는 쪽에 뭐 윗방향성의 흐름에 대해서도 차분히 그래서 그냥 2%씩 계속 늘리는 걸로 기준을 잡고 쉽진 않지만 어제 우리 쪽에서 한미반도체 숨이 좀 트이고 있으니까 그럼 요렇게 해서 추가 신규 그렇게 하고 신규가 아니죠. 이제 2% 추가 4%가 되겠죠. 6% 여기는 이미 이제 4% 비중 유지 이미 4%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6%로 확대 신규 편입자 신규 편입자 4% 편입 이렇게 그렇게 하고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촘촘히 문자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낫죠. 그리고 변동성의 부담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해서 그 종목별로 보는 방법은 정중앙 선생님께 좀 알려드리세요.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보시면 있으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공지사항에 계속 넣으면 이게 저기가 되니까 뭐예요, 밑에 막 쌓이니까 채팅방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 방법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찌됐건 한미반도체가 또 밀리는데 잘 보자는 거예요. 여전히 개인선호 창고에서는 15만 주 매도 우위이고 프로그램 쪽에서 7만 주 매수 우위이고 그러면 수급은 이 이외의 수급이 좀 꼬여져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분봉 차트도 보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의 흐름이 시장에 영향도 있느냐라는 부분도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시장에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근데 시장이 지금 어찌됐건 돌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선물은 강보합으로 돌려져 있고 그리고 이쪽 현물 쪽의 기준에서도 지금 0.03 약보합이다. 그럼 이 부분이 조금만 개선되면 되겠죠. 조금만.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지금 기준에서 또다시 공포감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녹화를 뜨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들어왔다 놨다 해요. 대략적으로 57,400원에선 들어오고 그 이상이 되면은 주가가 눌리면 57,300원이면 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모바일 버전에서는 핸드폰에서는 요 기준이 안 뜬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 나왔다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57,400원이 와서 뜨게 됐을 때 이제 그때 차트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 기준에 진입 그리고 삭제 이런 부분들이 다 떠요. 진입과 탈퇴 기준. 그럼 지금 진입 탈퇴 계속 나오지 않느냐? 그럼 지금 평균 단가가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면. 그러면 삭제가 되더라도 그건 손절이 아니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정중앙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한미반도체 59,000원 그러니까 효자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도. 근데 59,000원대 샀다가 하도 떨어져서 방송 중에 55,000원대면 손절 그렇죠. 다시 재매졌는데 또 위로 잡히셨어요. 근데 요번에는 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진짜 최악의 경우 손절할 종목은 손절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IT는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어지간해서는 IT는 유지해서 간다 해서 전략적으로 계속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전략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좀 우리가 잡아놓고 가고 그리고 어제 문자 사인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동진세미캠의 거래가 너무 둔화돼 있어서 또 손실률도 높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제 표현을 드린 건데 요 부분을 문자를 지금 한미반도체 요 가격이면은 동진세미캠의 기준을 좀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어차피 IT 쪽의 위쪽으로 다시 올려놓을게요. 거래가 이제 가장 크게 수반돼 있는 쪽이니까 한미반도체하고 그리고 HPSP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래가 수반돼 있거나 어찌됐건 누적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형성돼 있는 그 흐름들이 연출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동진세미캠이 지금 거래도 제한적이고 수급도 좀 많이 꼬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전체적으로 이스펜타시스도 뭐 IT로 묶어서 우리는 놓고 볼 건데 그 기준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 보시고 그 다음에 HPSP도 수급하고 이제 거래가 그래도 일정 범위 형성돼 있는 거 그리고 변동성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스펜타시스도 뭐 거래 대금이 최상단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언제든지 이제 변동성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동진세미캠이 지금 너무 버거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문자가 오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한미 반도체의 추세 추이 부분 뭐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죠. 하나는 MSCI 지수의 편입에 대한 액티브 쪽에서의 수급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엔비디아발 호재 그 내용들 그 부분이 이제 계속 확장돼서 연출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설정을 해드렸던 것처럼 종목군들을 좀 옮겨와서 대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가 매도 부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일단 뭐 네이버도 잘 옮겨졌어요. 네이버도 잘 옮겨졌고 여타 종목군들도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기준은 아쉽지만 일단 동진세미캠부터 옮겨놓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들이 힘이 없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거래가 안 터지면은 그러면 가격 반발력 나올 때 차익 실현해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2차 전지 변동이 원체 크니까 일단은 그냥 그 물량 어제 들어간 물량만큼 이제 유지 묶어놓고 나머지 부분 보는 걸로 그래서 동진 세미캠 그리고 나는 도저히 동진 세미캠 못 움직이겠다 한미반도체도 이미 있고 그러신 경우에는 일단은 어찌됐든 한미반도체 지금 다시 이제 떠 있어요. 이렇게 검색기에 뜨는 기준이 아까 보니까 57,4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57,400원 기준에서 문자를 발송할게요. 다시금 눌릴 때 설정 범위를 기준을 잡아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자를 죄송스럽지만 안타깝지만 요 자락에 한미반도체로 압축을 하자. 수급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인선호 창구 그다음에 프로그램 쪽 수급 들어오고 거래대금 5위 그리고 변동성 전체적으로 확장 고점 넘겨서 아니 뭐 고점 얼마나 돼요? 투건들은 또 고점이지. 그래서 고점을 넘겨서 거래가 더 수반되는 흐름 속에 주간 단위의 흐름에서도 엔비디아의 그
이슈 부분이 더 터져져서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진 세미캠을 나는 도저히 못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 나중에도 계속 동진 어떻게 할까요? 그때 도저히 뭐 손실이 너무 커서 정리를 못했는데 동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때 또 전략을 잡아서 우리가 같이 대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뭐 하나하나 뭐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다 보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자가 이렇게 나가 있어요. 16일부터 5월부터 우리는 접근을 해서 가지고 있고 공략을 했고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시면은 16일 6통 47,000원에서 49,000원입니다. 그리고 17일 6통 47,000원에서 또 49,000원. 18일 몇 통이요? 7통 나가고 차익 실현. 7통 나가고 전량 차익 실현. 아니 47,000원 9,000원에 새로 들어간 건데 67,000원을 넘겼어. 67,000원을. 그래서 59,000원에 차익 실현했어. 잘했지 뭐. 근데 어제가 해간에 땅을 치고 안타까워할 상황. 월요일 날도 재편입 추가 편입을 하고 다 좋았는데 화요일 날 부분에 개장 초에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이 뭐 짜증스럽게 형성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해서 왔어요. 그 잘못됐어요. 사실은 57,800원 이탈되면 정리하자라고 기술적으로 설정을 해놨다가 요거 진짜 요거 아닌데 라는 생각에 쥐고 있다가 이제 너무 맞았죠. 그 이제 장 막판에 오후장 저점 이탈되면 정리합니다 했는데 뭐 2시 반 넘어서 이 상태라면은 가져가시죠. 뭐 지금 현재 시간 기준이면 해서 잘 가지고 왔고, 새벽에 엔비디아가 무너졌지만 다행스럽게도 뭐 땡큐하게 한미반도체의 흐름이 처음부터 이제 강세를 잘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중국 관련주들도 거래 없이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거래 없이 계속 움직이면은 차익 실현하고 고점 넘기는 흐름까지 연출이 된다면 거래량 터지는지 또 확인하고, 다시 5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미끄러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돼요. 시가총액의 변화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영향받을 일 없고,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 절대 아니다. 이게 뭐 저평가야? 윤정두가 얘 저평가다. 이거 끝내줍니다. 업황이 끝내줘요. 갑자기 HMB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야. 오히려 기술적으로 MSCI 지수 편입에 관련된 액티브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지 여부. 지금 쌍끌이로 한 6%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 4%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로 멈출 건지 아니면 추가 편입이 나올 건지 그 정도. 그럼 뭐 엔비디아발 호재 부분은 5월, 7월, 8월까지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다행히 밀려 내려갈 때는 연동이 안 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땡큐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16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14일 날 엔비디아가 7% 폭등, 그리고 21일 날 8% 폭등. 그러나서 어제 뭐 찔끔 밀린 거 그 정도야 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매일매일을 이렇게 매수를 드렸어요. 아까 위에서 뭐 문자 사인 보신 것처럼. 문자 사인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다. 그리고 오늘 방송 갈 때 태블릿 가져가야 되니까 재원 씨가 들고 가시기, 그러니까 제가 들고 갈게요. 챙겨만 주세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 이렇게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어제도 무슨 우리 이다운 아나운서가 이다운 대리가 얘기한 게, 아니 대표님 무슨 뭐 방송 나와서 고해성사 하세요 이랬더만. 고해성사 하세요. 다른 걸 집중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종목이 변동성 매매 종목이 고점 대비 12% 13% 밀리는데 신경 안 쓰이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방송 안 보시겠어? 케이블 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윤정두가 나가서 뻔뻔하게 무슨 소형 잡주 가지고 오늘도 검색해서 나와서 대박 났어요. 상한가 뭐 상상상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그럴 바에는 그런 마케팅 안 하고 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야간에 방송에 뭐 유입 인원이 적지도 않으시고, 그잖아요. 어제 뭐 이수배터시 한미반도체 설명을 다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어제 이제 이수 설명이 좀 길었고 한미는 이제 좀 뒤에 놓여져 있어서 원고가 제대로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이나 기술적인 이런 내용들은 다 설정을 해드렸어요. 설정을 해드리고 어제 18일 날 거래대금 9,700억까지 떴습니다.
시간에까지 해서 9,700억까지 터진 종목이고, 이게 무슨 뭐 전일 대비 3배 터지면 거래량 터졌다, 그런 그 정신 나간 친구들 그 교육이나 이런 거 돈 내고 듣지 마시고, 우리 거 교육 지금 들으셔야 돼요. 윤정도 교육은 이번 주 금요일 월요일 날 집중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게 추가적으로 잘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여기 써 있어요. 체험 기회 교육, 우리나라의 이 교육 강의 이번 주 금요일 월요일 하기 전에 전체 한번 주말에 다 들여다봤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와, 난 여러분들이 보실 땐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그 사람들을, 그분들도 싫어. 그 뻔뻔한 사람들을 동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장사꾼이지 무슨, 검증도 안 됐고 쥐가 모르는데도 쥐가 떠들고 있어요. 그게 누가 거짓말 더 잘하나, 거짓말 대회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심각해요. 그래서 교육 자료를 지금 꺼내놓고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까 하는데, 캔들 어디 있나? 캔들 하나만 아주 간단한, 세상에 캔들을 끄집어 내놓고, 야, 망치형인지 그게 영망치형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돈 받고 교육을 시키겠다 하고 있으니. 근데 캔들에서도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캔들이 그냥 뜨는 게 아니거든요. 캔들 PPT 하나만 좋으실래요? 근데 왜 내가 캔들 자료가 없지? 이쪽에 있나? 오케이 찾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농담이 아니라 캔들은 유튜브에도 많고 시중에도 많잖아요. 그거를 돈을 받고 교육을 하려면 이 정도로 정형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연출이 돼야 됩니다라는 거. 5에서 10거래일. 근데 이게 바뀌었다 그랬죠. 이거는 언제까지? 2015년 6월 이전. 2015년 6월 이후부터는요. 2015년 6월 이후부터는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분봉 보시잖아요. 분봉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분봉을 보면서. 분봉이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이걸 다 합친 게 일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봉 하나짜리에서도 어제처럼 13% 밀려. 한미반도체가. 그러면 캔들이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3에서 5거래일로 바꿔드립니다. 언제부터? 2015년 6월부터. 지금 명분이 되죠. 왜 3에서 5거래일이고 왜 5에서 10거래일이에요? 캔들 얘기하면은 무슨 뭐 이런 바닥에서 뜨는 캔들 얘기하면 대바닥에서, 무슨 대바닥에 지금 장에 2차 전지금은 못 사네 평생. 올라가다가 눌렸을 때 요런 데서 사는 거지. 돌릴 때 기준에 이게 반전의 신호인지를 보고. 그죠? 그러면 그게 5에서 10거래일이면 되는데 2015년 6월 이후부터는 상한가 제도가 확장이 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3에서 5거래일. 그럼 최근은요. 1에서 3거래일을 얘기한다니까. 어제처럼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고점에서 12% 13% 밀리면 많이 밀린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캔들 하나짜리에서도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다. 1에서 3거래일. 왜? 분봉도 보시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옛날에 분봉을 어떻게 보나. 일주 월봉만 봤지. 주봉이라는 거는 일봉을 5개 모아놓은 게 주봉 아니에요. 주봉 하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그 전제 조건이 먼저 있어야 돼. 거래 기준에 어느 위치에서 생성이 되느냐. 그럼 거래일수는 어느 정도냐. 이거 단 한 명도 난 이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 그냥 캔들 끄집어내놓고 하락 잉태 확인형입니다. 요 정도. 끝. 그럼 하락 잉태 확인형이 왜 돌려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깊이 있게 빠져내려갔는데 바닥을 인식하는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떨어져서요. 평상시 대비해서 변동성이 큰 장대 음봉. 그러던 것이 어느 날 바닥 인식을 잡고 갭 상승이 나와서 움직임을 줘요. 근데 만약에 밑으로 밀려서 한 번 더 깨져서 으악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으악 하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장악을 해주면 그러면 이게 장악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캔들 2개 가지고도 별 3개의 신뢰도를 줘. 근데 장악형이 왜 별 3개짜리의 신뢰도에
상승 반전 신호인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장악형이 떴으니까 상승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양반이야. 장악형이 뭔지도 모르고 설명하니까 더 문제지. 그럼 잉태형은 두 개만 가지고는 별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이 앞에 고점을 넘겨줘야만 이제 완전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구나. 이게 기본 아주 기초적인 논리에 대한 해석인 거고. 그럼 어디서 살 거냐의 기준. 아, 얘가 떠서 어디서 살 건데. 그럼 어디서 살 거냐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샀는데 대밀려. 그럼 어디서 정리할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이. 그거 단 한 개도 없이 망치형 띄워놓고 앉아서 이걸 가지고 영망치형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양반이, 그 양반이 재작년 와우 1등이야. 매출. 올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10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아마 5위 안에 들어올 거 거의. 응? 교육이라는 게 그냥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망치가 떴다. 한미반도체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런 장악형이 떴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수반돼서 평상시 대비 변동성이 확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변동성이 없는 캔들, 그냥 평상시에 오늘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가 그냥 보합에서 왔다 갔다 1, 2% 움직였어. 근데 이런 모양새야. 이걸 망치형이라고 그러나 그러면? 1, 2% 움직였는데? 아니라는 거야. 평상시 평균 변동성 대비해서 최소 1.5에서 3배 정도의 흐름. 만약에 평상시에 1, 2%, 2, 3%뿐이 최근에 못 움직였다. 그러면 5%, 7% 이렇게 움직이면서 캔들이 나와야 그게 망치형이고 그게 장악형이고 그게 잉태형이고 그게 샛별형이라는 거지.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망치형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를 교육해도 모자르다는 거야. 1시간을 교육해도 모자르다는 거야. 그걸 예제까지 봐가면서. 근데 무슨 개뿔이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아니지. 여러분들 위해서 표현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그런 사람들한테 눈탱이 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할 짓이야, 이게. 응? 내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게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망치형이라고 써있죠? 이걸 증권사에서 그대로 훔쳐다가 그대로 밑에다 써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제목이 영망치형이야. 그러면 윤정도는 방송을 갖고 나가도, 자, 망치형 보겠습니다. 추세 전환, 이런 우리 직원들 확 그냥 막 다 그냥 혼내줄 거야. 이게 어떻게 영망치형이야? 그러면서. 이게 망치지. 오락실 가도 망치로 이렇게 뚝뚝 때리는 이 망치, 해머. 이걸 거꾸로 했으면 그게 영망치인 거지. 영망치가 별것도 아니야, 그냥. 일본 말이 따로 있고 미국 말이 따로 있고, 미국 말로 해머형이지. 그리고 한자 써가지고 장족형 뭐 이런 거 있어요. 영망치형, 역자라는 것도 모르나? 이거를 영망치형이라고 계속 끝까지 설명하더라고, 이 양반이. 끝까지. 18일이에요, 이게. 이름까지 나와버리네, 여기. 기본에 기본도 안 되는데 마케팅 하나 잘해서 누가 거짓말 잘하냐라니까.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이런 거. 이게 교육이야. 거래량 교육이. 이게 이번에 거래대금 교육하죠. 이건 그대로 다 해드릴 거야. 예제도 똑같아. 기아차. 이걸 가지고 K 패턴이래. 거래가 없어요. 고점을 뚫는데. 정신병자지 이게. 이걸 거래대금으로 보면요, 거래대금 증가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여기다가 횡설수설해. 모순된대. 거래가 증가하면은 상승인 게 기본적인 건데, 거래가 하락했는데도 상승했는데, 아니 그럼 어쩌란 얘기야. 거래가 하락해도 상승이고 상승해도 상승이고, 그럼 그냥 상승이라는 얘기 뭔 소리냐고 이게. 여기도 지금 10위 안에 들어와, 매출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됐냐고.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윤정도가 정화시킬 것도 아니면서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교육의 중요성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이거 꼭 참조하세요. 참조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교육 안내를 해드릴 때에도 결국 뭐 우리도 마케팅이지만 강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대처란 말이야. 우리 직원분도 아는 내용을 영망친지 망친지
그 자체를 세상에 어떻게 매출 1등 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그 저 검색기 수식하는 애 그 작년 매출 1등. 야, 걔도 어린애야. 어린애인데 말 조근조근해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 와, 없으면 다행인데 잘못 얘기를 하니까 거래량이 전일 대비 3배 터지면 된다고. 동시효과에 기준 거래량이 10배 터지면 10% 터지면 된다고. 동시효과에.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가 2천만 주 가까이 터졌는데 그럼 1조잖아요. 동시효과에 200만 주가 터져야 돼? 모든 게 복풍타당하게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 계좌는 평생 마이너스인 거예요. 운이 좋아서 잠깐 수익 났다가도. 그리고 결국 걔네들한테 돈 다 갖다 주는 거야. 지금 한미반도체나 현대엘리베이터 오늘 완전한 먹거리로 있어요. 오늘 뭐 오후장에 쭉 뻗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거고, 야, 얘가 조금 짜증스러운데 가격 반발력이 어제부터 나왔죠. 그래서 어제부터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그랬어요. 하나는 거래가 터지든 하나는 수급이 유입돼 있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손바뀜 수급. 근데 28만 7천 주에서 매도와 매수를 보면요. 매수 기준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냥 외국 기관의 관여도란 말이에요. 응? 어제 안타깝게도 얘도 갭상승 났다 음봉으로 미끄러졌구나. 어제 LG전자가 조금 떠서 끝났나요? 얘가 어제 얘가 음봉으로 떨어졌어도 강세 마감돼서 제가 그랬구나.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이면은 뭐 5MA, 20MA 거래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거래면. 그리고 바닥 반발력의 기준이라서 상관은 없는데 거래가 최소 범위 100만 주가 터져요. 최소.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돼요. 2천억도 안 돼. 근데 최소 범위 한 100만 주 터지면 변동이 그래도 시초가 대비 한 5% 나올 수 있고, 그리고 5MA, 20MA, 그러니까 60만 주 수준만 나와줘도, 그리고 양봉이면은 추세 매매로 따라붙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이런 기준. 무조건적으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가 겪은 거 몇 건 없는데 이거 그냥 뭐 전일 대비 거래 3배 터지면 올래. 얘 거래 3배 안 터졌잖아. 그래서 대형주의 정상적인 종목은 5MA, 20MA 거래를 보는 거예요. 소형주를 그걸 받다가는 죽을 수 있고. 그래서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면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이런 거래량이 터질 때 변동성의 확장을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오늘 계속 고점을 넘기면 거래는 수반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대형주의 기준은 장중에 갑자기 거래가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형주는 갑자기 뭐 이슈가 터지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50만 주 이상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의 거래가 오늘 고점을 계속 넘기면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추세 매매인 거고, 변동성 확장은 뭐 내일 기준에 100만 주 이상 터져줘라 최소. 그러면 최소 5% 이상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 뭐 시초가가 뭐 한 1, 2% 형성이 돼야 갭상승에 거래가 좀 실리겠죠. 응? 그러면은 100만 주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 추세 범위가 확장이 되고 앞에 이러한 16만 원 돌파할 때 기준처럼 200만 주씩 막 터져야 돼. 3천억 막 이렇게. 그래야 거래대금 12 정도에 들어오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우리는 주력주이고 분할 매수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 위치이기 때문에 삼성 전기 쪽의 부분 편입의 설정 범위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수페타시스보다는 삼성 전기 쪽이 엔비디아발 재료 내용을 더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성장성 부분에 동반적인 긍정적 효과, 긍정적 매출, 성장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삼성전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장악형인데 이게 장악형이 맞느냐? 신뢰도는 어떻게 되느냐? 장악형은 마치 장악했으니까. 장악했잖아. 그럼 장악형이지. 근데 신뢰도는요. 오늘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신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조그만 물량에도 대밀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까지 겹쳐져서 굉장히 길어져 버렸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은 여유가 생겨 있다라는 거예요.
한미가 조금 여유로워져 있고 이수도 뭐 약법 수준이면 어제 밀린 게 없잖아.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못해서 그런 거지 밀린 건 없잖아. 그리고 중국 관련주도 변동성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파라다이스가 조금 움직여줘서 홀타이실라는 8만 원부터 들어간 물량에 대한 흐름이고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는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일단 잡아가요. 지금 공간에. 그래서 비중 없으신 분들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고 그래서 요 거래대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16일부터 재공략했을 때 오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없어요. 종목이 공략할 종목이 없어요. 없잖아. 뭐가 있어? 셀트리온 하루 반짝? 솔트룩스 이런 종목? 우리는 안 들어가잖아. 1조 이상 취소. 그러니까 오늘도 좀 이따 거래대금 프로그램 수급 볼 텐데 뭐 거래대금 기준에 한미반도체 다시금 58,000원대 또 59,000원 빨리 넘겨줘야 돼. 그래야 거래대금 최상이 5위 안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거래대금이 어제도 유지가 돼 있었죠. 어제 기준에 이수페타시스가 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얘가 위에 있네요. 얘가 5인 줄 알았더니 7이고 한미반도체가 6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기준에 현재 어제 6%나 밀려서 짜증스러웠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제 돌리고 있어서 그나마 18일 날 우리는 금요일 날 25% 올라가는 그 지점에 거의 뭐 최고점에 차익 실현했죠. 59,000원 전후에서 차익 실현했으면 충분한 거고 그리고 재편입 잘해서 잘 됐고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은 그 위에서 또 개별 매매에서 차익 실현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공식적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왜 못했어요? 그랬다가는 또 언짢아지시죠. 그죠? 어쨌건 제가 매매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쭉 놓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10시 수식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는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좀 눌려있지만 변동률의 기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버거운 위치는 아니라서 변동률이 그래서 오히려 눌려질 때 비중 없으신 분들 편입 잡아 놓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밑에서 다 채워놓는 전략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13시 기준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금요일날 터진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13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뜨질 않아요. 지금 10시 38분인데 그래서 10시 수식으로 대처를 해서 놓고 봅니다. 요거 이제 뭐 일봉 기준의 한미반도체 그래서 한미반도체 일봉이 18일 거부터가 있나요? 내가 앞전 거를 빼버렸나? 18일 이전 게 있어야 되지 않나? 18일 이전 거 없나요? 일봉이 혹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나도 한미반도체를 21일 날 거 한번 볼까요? 저게 앞부분 18일 거 이전 게 일봉이 없나요? 그걸 뺐나? 어제 내가 정신이 없어서 야간 때 뺐나요? 왜냐면은 없네. 18일 이전 게 없네. 방송 화면이 주봉만 좀 있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봉의 기준에 추세적인 강화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13시 방송 중에 저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우르르 물려 떨어져서 굉장히 좀 버거운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어제 야간 방송 기준에서의 종가 기준까지 흐름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뭐 좀 이따 자르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잘 움직임이 나와줬고 주봉상의 7월달 상한가 이후에 21% 오른 양봉이에요. 이게 우리가 5월부터 접근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뭐 5월부터 수익은 냈지만 좀 찝찝했죠. 그리고 5주 이상을 이렇게 이때 투자 경고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오히려 투자 경고로 안 들어갔던 게 뭐 기간 조정 거칠 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흐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의 기준에서 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던 부분이 생겼는데 오늘 뭐 잘 돌려놨어요.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런 부분들 또 매집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리고 월봉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그래서 이 갭에 대한 것도 이거 지금 설명하면 아까 캔들만큼 시간이 길어져요. 오늘 그 영상 작업하신 분이 쉽지 않겠지만은
조금 전에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캔들 교육하는 거 막 있죠. 캔들 딱 끄집어내고 교육하는 거. 그 캔들 끄집어내고 교육하는 거 그거만 딱 잘라요. 딱 잘라가지고 스팟으로 올려. 스팟 편집 한번 영상 쫙 해보시고 그걸 일반 방에도 알려주시고 금요일부터 교육 들어갑니다 라고 빨리 신청하십시오. 엉뚱한 데다가 뭐 걔네들 교육 비용도 싸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고 거기서 교육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내용들을 들으셔서 오히려 낭패를 보지 마시고 교육을 받으신다면 제대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끔 영상 잘라서 안내해 드리세요. 이거를 오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엊그저께 어젠가 그저께에도 말씀드렸죠. 응? 어젠가 그제에도 방송 중에 일부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야. 그거 좀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그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이 어느 건지 저도 기억도 안 나고. 차트 자르겠습니다. 지금 58,000원까지 일단 돌려놨어요. 아까 57,000원일 때는 조금 공포감이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럼 녹화하는 사이에 57,200원에 또 57,400원에 또 57,600원에 다 편입기회였잖아요. 다시 뭐 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프로그램 수급 15만 5천 주 그리고 키움 개인 선호 창고에서 20만 주 가까운 매도 17만 주 매도 나쁘지 않아요. 왜 못 사 이거를? 아니 뭐 프로그램에서 매수 들어오는 사람들은 윤정돈에서 샀대. 아이고 형님 사셨어요? 내가 위로 싹 쏴 올려드릴 테니까 아이고 그럼 뭐 편하게 차익 신호하십시오. 이러고 막 쏴 올려주나? 걔들도 10원이라도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야. 공매도는 10원이라도 위에서 팔아야 될 거고 뭐 한 명이서 매매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 기준에 소나 모멘텀 차트가 좀 꺾여졌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18일 날 어때요? 18일 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때요? 소나 모멘텀 차트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 기준에 7월부터의 흐름을 이렇게 당겨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기준에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도 요거예요. 요 갭에 대한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고 요 갭 부분하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요 저점 부분하고 35,000원 수준 그리고 요 기준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이제 다 넘긴 거예요. 사실상 여기까지 기준도 그죠? 이 부분을 거래를 터뜨리고 넘겼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53,800원 요 고점 넘긴 요 자락의 기준까지도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계속 밑에 지지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는 요 자락을 뭐 당연히 좀 세게 얼마요? 57,800원입니다. 57,800원을 좀 세게 넘겨주고 지금 뭐 그 공방인데 거래는 수반돼 있죠. 거래는 최상이죠. 거래량 거래대금 그러니까 거래대금하고 프로그램 순매수 그 기준 좀 잡아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일봉상의 거래가 오늘 기준에 어제부터 말씀드린 게 최소 700만 주 정도 터지면 된다 그랬잖아요. 최소 그 700만 주 오늘 터질까? 이왕이면 800만 주 터져야 돼. 780만 주 이왕이면 터질까? 저는 터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100% 터집니다 이게 아니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왜? 지금 이미 뭐 340만 주인데 그 340만 주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좀 모자르고 1시까지 이제 50% 400만 주 뭐 이상만 터지면 되긴 하는데 좀 모자릅니다. 좀 더 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수급 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받아간 이후에는 변동 탄력을 줄 수 있다. 시장만 급격하게 어제처럼 뭐 일본 대비해서 뭐 엄청난 약세를 띠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뭐 크게 대밀릴 이유도 없고 왜가 크게 대밀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기존의 흐름 앞전에 설정 범위 잡아드린 그러한 내용들보다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미반도체의 현재가 창을 캡처를 해놓고 올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안 올려드렸네요. 아까 거 한번 올려드리고 조금 이따 지금 것도 한번 올려드리고 지금 일봉 차트 캡처해드리고 현재가 창을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그럼 수급이 그때보다 많이 바뀌었는 게 보여질 거예요. 현재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왜 현재가를 현대차라고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10시 46분에 일봉 그죠? 그렇게 하고 이거 인수인계를 해주세요. 제가도 옮기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출근하신 분이 컴퓨터 키면서 넣어도 되고 제가 방송 갔다 올 때 뭐 그럼 점심 때 방송 갔다 올 때 넣으셔도 되고 뭐 어제 한번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그럼 오늘 그렇게 해서 누락되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현재가 창에서 한번 보고 조금 전이랑 많이 달라져 있어요. 조금 전이랑은 지금 58,000원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근데 58,000원일 때 82,000주에 개인선호 창구가 16만 주 매도였고 지금은 개인선호 창구가 18만 주 정도 매도에 14만 6천 주가 프로그램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수급은 일단은 뭐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일부 있다 할지라도 프로그램만 매매가 아니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기관들의 매도 뭐 또 외국계에서의 매도 창구 5위 안에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 5위 안에 없는 창구에서 뭐 매수 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건 시간이 좀 지나 있는데 프로그램 5일에도 매수가 들어와 있다. 근데 주가는 눌려져 있다. 그럼 공포감을 앞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현대차라고 썼네. 현재가를. 아이고 참. 객관적으로 형성을 하고 객관적으로 대처를 하면 크게 무리 없겠다. 59,000원 찍고 눌려 있는데 위에서 차익 실현할 걸 그건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59,000원 찍고 1.5% 뭐 3% 오버슈팅이 아닌데도 뭐 그렇게 해서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5, 3%에서 그럼 평균 2%에서 잘랐다. 차익 실현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59,100원 찍고 2% 평균 단가에 차익 실현했다면 58,000원 수준이야. 여기서 차익 실현해서 지금 대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응? 왜 1, 2% 밑에서 살라고 수급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하나 빼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수가 다시금 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그 밑에 종목군들의 변동이 확장돼서인 건지 삼성전자 빼고는 지금 다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볼까요? 조금 그러니까 여유치 않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넉넉치 않은. 자 보시면은 시총 상위 이것도 뭐 욕심인가? 이거 가져가 봐야 또 다 빠져 있죠. 응?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25까지 오히려 플러스로 잘 돌려놔라 했더니 마이너스 0.25까지. 그러면은 왜 빠지니라고 하면은 또 핑계대는 게 중국 증시가 0.59% 빠져요라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방송에서. 전혀 연동 없어요. 얘네가 0.59 빠져있으면 니케이도 그럼 빠져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핑계를 찾는 사람들 옆엔 가지도 마시라는 얘기고 미국 선물 지금 얼마나 좋아. 옥석 가리기 하면 되잖아. 우리가 뭐 2차전지 어제 매수했지만은 합산해서 얼마 그러면은 4.5% 그것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시장의 눌림폭에 연동되어 있는 흐름이고 그렇다면은 크게 뭐 무리수가 없겠다. 거래대금 거래량 최상위의 종목에 한미반도체가 놓여져 있다. 조금 전에 57,400원 매수의 기준에 동진 세미캡 이동 전략을 설정합시다. 눈에 보일 때에는 그렇게 잡아갑니다 라고 했죠. 어제 충격 준 게 아주 좋은 그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어제 충격 준 게 에코프로 기억 안 나세요? 말씀드렸었죠. 에코프로 3월 23일 날 9% 상승하다 마이너스 10%, 에코프로 BM 22% 상승하다가 강보합까지. 그런 흐름들이 부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올라가기 위해서 일부러 누른다? 일부러가 아니라 고점에서 뭐 차익 실현 물량이 세게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기준에 거래대금이 지금 아쉽게도
아까 5위 수준에서 밀려 있어요. 8위까지 밀려 있는데 여기서 거래가 둔화될 수 있는 쪽은 에코프로가 주가가 조정이 심하죠. 그럼 얘는 거래가 둔화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확장되지 않아요. 거래가 둔화되는 거죠. 거래 대금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휴비스, 안상가, 인상가, 디알텍 이런 소형주들은 뭐 끝까지 변동이 확장되고 뭐 상한가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상한가 가면 거래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꼬리 달리기 시작하면 얘네도 거래가 안 나와요. 얘도 거래가 둔화되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가격 반발력 나오면 얘하고 얘는 거래가 증가할 수가 없거든요. 약세일 때는 거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위치는 뛰어넘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마감 때까지 5위 전후, 5위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일단 하여간 뭐 막연한 뭐 추정이 아니고 지금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수급 창고 놓고 보면서 또 누적 수급 보면서 또 매수 강도 보면서 또 글로벌 시장의 흐름 보면서 니케이가 강보합인데 우리나라만 좀 과하게 밀리고 있구나. 이 부분의 흐름은 시장 지수 눌림폭에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구나. 지금 뭐 수급 부분이 어제 좀 꼬이긴 했지만 누적적으로 이번에 들어올린 그 흐름이 부정적이지 않구나.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차트 올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제도 아까 캔들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가 수반된 상승 장악 확인이요. 원래는 상승 장악형도 별 3개거든요. 앞부분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장악 확인형부터 거래가 터져 있는 쪽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거래 터졌다는 거는 전일 대비 300%가 아니에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는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는 그래도 들어와야 된다. 그게 지금의 기준에서는 2천억 전후의 거래대금이 된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 기준만 좀 명확하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거 잘라드릴 거고 또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지금 검색기 기준에서 또다시 한미반도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8이잖아요. 거래대금이 8위인데도 불구하고 13시 수식에는 안 떠요. 응? 좀 이따 볼게요. 57,500원, 400원이면은 10시 거에 이렇게 뜨거든요. 10시 거에 뜨잖아요. 근데 13시 거에 안 떠. 무슨 얘기냐면 보통 때 같으면 4월 달에 이 수식을 처음 만들었을 때 같으면 떠야 돼. 13시에. 근데 지금 거래가 너무 터져 있는 상태에서 금요일에 터졌잖아요.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일단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다. 13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래가 그러니까 더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목군들이. 아시겠죠?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막연한 거는 안 되고 이렇게 딱 정형화돼서 거래가 형성되어 주느냐 그 규모가 불과 4월달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냐 또 최근의 거래 대비해서 그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자락의 요 기준 바로 밑에 이제 그 고점 라인도 될 수 있는데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했던 부분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이 정도의 범위 그리고 꼬리가 아래 꼬리가 이제 달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만 멀쩡하게 강보합으로만 돌려놔도 어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돼? 6만 원 공방 바로 나오는 거죠. 6만 원 공방 바로 나오면 뭐 6만 원도 필요 없어. 그러면 5만 9천 원 공방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5만 9천 원 공방이면은 도지란 말이에요.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나 남았어. 이틀 동안에 저 꼬리 감싸놔주면 제일 좋고 거래는요 무조건 터지는 거지. 거래가 있던 거래가 없어지진 않잖아. 그럼 거래량이 지금 OMA 20MA가 2250만 주란 말이에요. 뭐 2300만 주로 잡읍시다. 그럼 2300만 주로 잡고 오늘이 지금 벌써 1800만 주예요. 1850만 주.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거래가 갑자기 뭐 100만 주로 뚝 떨어지나? 이 소형 잡주야 이게? 시가총액 5조 6천억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일하고 모레로 하면은 거래량이 3천만 주 넘기겠죠. 3천만 주? 3천만 주 넘길 수 있지. 이렇게 되면. 그럼 거래가 실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음봉으로 끝나면 좀 찜찜하지만은 최소 도지 그리고 양봉으로 끝나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어제는 자신감이 결여됐지만 오늘은 어때요? 이게 갭이거든요. 이게 갭상승이 나왔다고. 주봉상에 1.73이 작아요? 이럴 때 주간 단위의 변동률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73이라는 변동률이 작냐고. 갭 상승 1.73이 작아요? 안 작아. 갭이 큰 거예요. 저 갭 돌려주면 돼요. 얼마였는데 시초가가 58,800원. 58,800원. 아까 59,100원이었잖아. 저 갭 돌려주면 우리의 기준 뭐야? 아, 갭이 살아있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네? 주봉에서도. 제발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들여다봅시다. 그렇게 해서 요 캔들의 기준은 이렇게 해서 장악형의 기준이 되는데,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근데 요 기준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장악형이 떴어도 중립이다. 대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는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장악 확인형에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변동이 확장되고, 장악형의 양봉의 크기가 확장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변동성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농담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냥 장악형이 떴습니다. 장악형이 떴는데 고점 대비 하락도 아닌데, 아닙니다. 요 고점에서부터 밀린 거 요걸 계산해 줘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린 거 무슨 뭐 대바닥, 무슨 뭐 황금 대바닥 아니라니까. 그러면 뭐 2차 전지는 평생 못 사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의 기준이에요. 여기도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장악형이 뜬 거죠, 사실. 그 장악형이 떴을 때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어때요? 이 앞부분을 넘기면서 빵 치고 올라갔겠지. 캔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5MA, 20MA 겨우겨우 넘겨주면서 양봉입니다.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은요, 월등히 터져 있겠죠. 거래대금은.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특히 더 이제 수급 논리, 거래 대금 논리를 월등히 보셔야 되고, 뭐 LG 전자, 또 삼성 전기, 하이닉스 이런 쪽이 생각보다 거래 대금이 안 나와요. 2차 전지보다도 안 나와요. 그럼 걔네는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가 정형화돼 있는 사람. 그래야만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정형화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은 5MA, 20MA 기준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면 된다. 그럼 추세 매매. 걔네들도 변동성 확장되는 걸 원해요. 그럼 최소 거래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주씩 터져야 되죠. 시가총액 80조가 넘는데.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현대일리베이터는 계속 지금 물량을 잡아가면서의 흐름입니다. 위로 쌓올리진 않고 있어요. 2천억까지 나오기는 힘든데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면 모를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주봉 기준 올려드렸고, 그리고 현재가 창도 올려드려야죠, 한 번 더. 그리고 주봉, 그리고 월봉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도 거래대금, 이제는 거래대금이 꽉꽉꽉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 거래대금 월봉 뭐 급증계 보여드릴 때가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넘길 수 있을까 정도가 아니라 훌쩍 넘기죠. 그러면 공포감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거래대금 뭐 훌쩍 넘기고 있는데 왜 공포감을 가져, 저기서? 대략적으로 3만원 기준 잡자고 했고, 여기서 얼마요? 48,000원인가요? 예. 그렇게 돼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얼마요? 66,000원 급증갭. 그러니까 요 48,000원인데 갭 간극이 안 보이니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허옇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시장의 지수의 눌림폭인데 오후장에는 어떻게 또 들어 올려줄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눌리더라도 자신감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눌리더라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시세를 내줘야지. 왜 눌려? 오늘 저 수급 속에서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또 축소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좀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돌릴 수 있다, 탄력받을 수 있다. 그 논리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급의 논리에서 찾는다. 명분은 있느냐? 명분 좀 좋지 않느냐? 엔비디아 발, 또 MSCI
지수 편입 부분에 대한 액티브 쪽에서의 수급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봉까지 뭐 한미반도체 뭐 특집이 돼버렸어요. 뭐 최근에 16일 이후에는 한미반도체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그쪽에서 변동성 매매 상당 부분의 수익 범위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난 지금 손실이에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뭐 딱 한 가지죠. 16일부터의 매수 강도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그 흐름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못 움직이셨던 분들의 기준. 근데 이제는 최고 고점에서 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18일날 전량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편입 기준이 있었고, 어제 기준에 편입 기준이 있었고, 개별적으로 일부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요 기준에 문자 사인이 뭐 18일까지 해서는 16일날 6통, 17일날 6통, 18일날 7통 나가고 전량차익 실현. 그 다음에 21일부터 해서 58,900원, 59,700원, 58,300원. 근데 21일날 신규 가입하신 분이 계시죠? 계세요. 신규 가입자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 최대 이제 뭐 6만 원대까지 21일 날도 쫓아붙었고, 어제도 6만 1,500원까지 따라붙었어요. 고물량들이 이제 이번 주 월화 편입한 물량이 버거운 거고, 오늘 기준에서 그나마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었는데, 난 위에서 편입이 다 마무리가 됐다 하신 분들은 변동성 부분이 뭐 금요일날 25%까지 올라왔는데, 뭐 오늘 당장 그렇게 움직여줘라, 내일 당장 움직여줘라가 아니라 충분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수급 또 거래대금 거래량이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요. 메인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교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교육 꼭 신청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받으시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이 수식을 넣어서 설정해 놓은 HTS 또 MTS 버전도 좀 넣어주세요. 이거 뭐 다 끝났는데 어차피 교육도 할 거니까. 그리고 교육 시간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뭐 지금도 안 넣어놓나? 교육 시간 그 좀 시간이 많이 걸리나? 교육 시간을 좀 넣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언제 하는지.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화번호 왼쪽 하단에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어디 가서 이상한 교육 받고 이상한 종목 가지고 손실나고 엉엉 울시고 원금이 회복이 안 되고 그럼 기회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대처하시자고요. 영상 올려드립니다.